이번 영상은 우리가 차트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화면에 이 종목은 SGC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저도 보유를 해서 지금 3.56% 수익을 얻고 있고, 매수했던 첫 매수 시점은 이 노란색 형광이 그려져 있는, 그렇죠, 이 노란색 음영이 그려져 있는 요 1월 26일 수요일 요 캔들에서 일단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 1월 26일 날 이 종목의 모습이고, 그날의 우리 주가지수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이렇게 급락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멤버십 특별 회원님들 이렇게 대상으로 이 학습용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6일 오전 10시 32분에,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도 봤지만은 그때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보다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현금 비중 조절,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로 시장과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다. 앞으로도 불안한 시장 흐름을 봐야 하기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그리고 선물 매매 동향, 그리고 미국의 선물 지수까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SGC 에너지를 일봉 차트 31 이평선까지 열어두고 며칠 보면서 접근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장중에 10시 32분에 이렇게 함께 학습용 종목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차트에 대한 특정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10명 중 7, 8명은 그 부분이야? 그 내용이야? 하고 상당히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간단한 차트에 대한 내용이 실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시장 상황이 그래도 악화된 상황에서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점,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단순한 기준이 얼마만큼 실제 매매에서 적용했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추세선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들을 보니까 추세대 그거야?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실제 종목을 매매하는데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상승 추세선 모두가 다 알죠. 저점을 높여서 이 저점의 하단 라인을 연결하면 이제 추세선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위에는 고점을 연결하면 저항선,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단의 지지선과 위의 저항선, 고점이 낮아지는 하향 추세선, 좌측에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선인데 우측에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향 추세선, 그렇죠. 그리고 수평 추세선,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하단에 저점을 깨지 않는 이런 라인대, 그리고 상단에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고점 라인을 연결하면 상단 라인. 그래서 우리는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의 이런 추세 라인대, 추세대 속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의 전환, 이런 상승 추세선에서 이제 이 저점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해버린다면 이제 추세가 깨졌구나, 상승 추세가 깨졌구나. 여기는 무슨 라인일까요? 그렇죠. 단기 조심해야 되는 매도 라인이고, 신규 매수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라인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또 봅시다. 길이가 긴 추세선은 신뢰도가 크다. 길이가 상당히 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추세선을 공부를 할 때는 단순히 이 라인을 지켜준다 또는 돌파하지 못한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 이것을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켜준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분명히 높다는 것이고, 이 라인만큼은 여러 번 지켜줬다는 것은 이 라인을 다시 한번 또 왔을 때, 주가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신규 매수세나 또는 추가 물량을 매수하려는 보유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세를 이김으로써 이렇게 하단 라인을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긴 추세선은 신뢰도가 크다는 것이고, 또 추세선의 간격이 클수록 신뢰가 크다. 그렇죠? 그만큼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매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의 간격이 클수록 신뢰도가 크다. 그리고 추세선의 각도가 완만할수록 신뢰도가 크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SDC 에너지를 매수를 했을 때 이 내용이 추세선의 수정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추세선의 수정이라는 것은 A 추세선을 봤을 때 이렇게 A 지점의 저점 그리고 B 지점의 저점, 이 라인을 쭉 연결했더니 이런 추세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AB 라인을 이탈하는 하나의 C라는 하나의 저점이 새로 만들어졌죠. 그랬을 때는 최저점인 A부터 C 저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추세선을 우리가 수정해 보면서 종목을 분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실제 이 내용이 이 SDC 에너지를 매수했을 때 저에게는 작용했던 하나의 중요한 추세선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이따 종목을 보면서 한번 볼 것이고, 그리고 매수 신호 추세선, 그렇죠? 매수 신호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렇게 저항이 됐던 이 상승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매수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우측의 그림을 봐서도 그렇죠. 상승 추세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새로운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관점에서 매수 신호도 볼 수 있고, 여기서 뭐 매수 신호라 하면은 이런 두 번째 바닥도 분명히 매수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추세 상단 저항을 돌파를 했을 때, 그리고 아래쪽도 보면은 요런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그리고 하단 우측을 보면은 요거는 거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던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 신호 추세선, 또 한 가지 매수 신호 추세선에서 하나 새로운 패턴을 보게 되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은 그대로인 일명 상승 삼각형, 그렇죠. 그랬을 때 고점은 거의 일직선으로 가는 이런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이럴 때도 매수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우측에는 고점이 낮아지죠. 그리고 저점도 높아지는 일명 대칭 삼각형을 만들면서 이제 그 삼각형의 꼭지점인 라인대에서 상단 라인을 저항이 됐던 상단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도 매수 신호점, 이것도 박스권 라인의 상단 돌파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매수 추세선을 통한 매수 신호를 받고, 그럼 반대로 매도 신호 또한 있겠죠. 그렇죠? 매도 신호 추세선 간단하죠. 저점 라인, 저점이 계속 하락 추세 라인에 있는데 이 라인을 강하게 이탈을 했을 때는 이 하락 추세선마저 이탈을 했다. 급락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조심스러운 구간대이고, 우측 라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요 박스권의 하단 라인을 이탈했을 때, 요때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추세선을 통한 매도 신호이자 또는 신규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저점을 이제 모르고 이 라인을 깼기 때문에 실망성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자, 다음은 또 매도 신호 추세선 다른 패턴입니다. 박스권 그리고 저점을 잘 높이다가 그 라인을 이탈했을 때, 또 대칭 삼각형에서 여기서 지지를 하고 이 대칭 삼각형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이탈했을 때, 또 확장 삼각형이
확장이 되는데 요 라인을 또 이탈했을 때, 요랬을 때는 우리가 이 매도 신호로 보고 이 추세선을 통한 실제 매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상당히 간단한데, 그렇죠? 이런 지점에서 제가 실제 이 SDC 에너지를 이렇게 매수를 했던 그러한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작년 12월 2일 최저점, 이렇게 노란색 361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이런 저점 라인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실제 이 추세대를 보고 이 종목을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갖고 이 종목도 보게 되면 최저점에서 이렇게 저점을 지키는 하단 추세 라인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매수한 시점은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노란색, 형광색. 그런데 요 노란색, 형광색 지점은 요 지지 라인에서도 이미 올라간 자리인데, 자, 여기서 라인을 제가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라인이 됐을 때 우리가 아까 이 라인을 제가 활용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아까 추세선의 수정, 하단 라인에 A하고 C라는 요 추세 라인도 있고 A하고 B라는 추세 라인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최단 하단 라인은 요 라인일 것이고, 그렇죠? 저점을 낮추는 연결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요 추세대 라인은 바로 요 저점이죠. 요 저점을 연결했을 때 요 라인에 이렇게 512평선이 저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요 라인에 머리를 맞고 또 밀릴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도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를 살짝 삭제를 하고, 요 지수대 가격대 때문에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좀 길게 그려서 라인을, 가격대를 없애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3.56% 이렇게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라인대를 보게 되면 고점에 이런 라인이 연결돼서 이 종목이 만약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여기가 1차 저항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물론 지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이 봐야겠지만은 1차 매도를 하면서 한 3%, 4% 수익을 얻은 채, 그렇죠? 1차 절반의 물량을 머리를 맞고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부 물량을 1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을 확정짓는 그런 전략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그렇죠? 이렇게 공부했던 이런 추세 라인 때 이 라인이 저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상단 라인이 여기서 저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은 또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갔을 때 요 추세 상단 라인을 기점으로 분석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추세대를 갖고 저도 이 SDC 에너지라는 종목을 하단 라인, 그리고 수정한 이 하단 라인,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요 상단 라인의 저항까지 고려를 할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요 파란 21이평선의 이 눌림목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요 26일 날 이렇게 우리 실질적으로 일단 이렇게 멤버십 회원님들과 이 1월 26일 날 요때 한번 살펴봤던 종목입니다. 자, 실제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모두가 알고 있고 누구나가 단순하게 다 알고 있고, 그렇죠? 어떤 책이든 초보자들이 알 수 있는, 매우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종목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되고, 그러한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추세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추세대를 실제 종목에 적용한
그런 예시로 이 SGC 에너지를 한번 살펴봤고, 또 요 상단 추세 라인을 통해서 어디가 매도 라인인지, 또 밀렸을 때는 어디까지 지켜볼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